여기 태어나 처음으로 강력한 겨울 추위를 경험한 의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 겨울에 눈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료 봉사를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크게 놀라면서도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선택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당시 한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 하나 없이 추위를 견디고 있던 그녀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보였던 행동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대생에게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겪은 고난을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대생 메리제인입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해 있어 멋진 해안가를 자랑하며 겨울이 추운 편 없이 비교적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는 곳이죠. 이러한 점들 덕분에 오클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국민을 지칭하는 귀여운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키위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위는 과일 키위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키위새와 관련이 있는데 이 새는 뉴질랜드의 중요한 국가 상징으로 화폐나 우표와 같은 엠블럼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키위라는 말은 뉴질랜드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랑스러운 닉네임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오클랜드에서 태어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저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기 위해 기술을 통해 해외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소한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의사가 되어 그들을 돕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서 큰 에너지를 얻었던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건 아마도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일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지만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유기견 임시보호나 동물 구호 활동, 그리고 국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는 후원 활동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에게 자라난 덕분에 저도 남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에게 외로움을 주지 않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넘치도록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항상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처음 의대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를 기특하다며 꽉 안아주셨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 같아요. 그 어떤 교육이나 유산보다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에 입학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항상 수석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범위를 외워야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참여했어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 봉사를 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동아리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소외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은 정신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추후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오클랜드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서 교환 학생도 많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교에서도 여러 문화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특히 일본 친구들과는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동아리에서는 몇 명이 중국과 한국으로 해외 봉사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팀을 짜고 타임을 정하는데 저는 일본인 친구 2명과 함께 조가 되었죠. 오클랜드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저는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고 도와주려 노력했죠. 타지에서 왔으니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친구들은 항상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예의를 갖추었고 그 모습에 저는 그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바로 중국으로 해외 봉사를 떠난 순간이었죠. 그때 그 친구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 친구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으로 정해진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비슷한 아시아 국가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도 싫다고 했죠. 저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 도착하자마자 저는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은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절이 없었고 겨울에도 10도 이상을 유지해 눈이 내리는 겨울은 영상으로만 접할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단한 외투 정도만 챙깁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게 될 때 일본인 친구들에게 어떤 짐을 싸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친구들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후 그 겨울 날씨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추위였습니다. 마치 냉동고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죠. 살이 굳는 것 같은 날씨에 처음으로 직면한 거였어요. 그나마 챙겨온 외투라고 해봤자 얇은 바람막이가 전부였고요. 그런데 그 일본인 친구들은 화장실에 갔다고 하더니 둘 다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고 있었더군요. 정말 그 광경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짐을 싸는데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만 싹 챙겨 입을 수 있는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메리제인 옷이 왜 그렇게 얇아? 추워서.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걱정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어요. 뻔뻔하다는 말이 가장 적절했죠. 화가 나긴 했지만 너무 추워서 그냥 빨리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택시를 잡기보다는 서로 돌아가며 사진을 찍고 인증샷만 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짜증나고 불편했죠. 저는 겨우 티셔츠 몇 장을 껴입고 겨울 추위 속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 추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미친 듯이 흔들어서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고 택시 기사는 짐이 3개나 된다며 안 된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잘 모르기도 해서 번역기를 이용해 힘겹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손이 얼어서 문자 입력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친구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안 된다고 하고 날은 추워 죽겠는데 친구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정 떨어지는 경험을 또 했어요. 그중 한 명인 카나라는 친구가 갑자기 유창한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더니 결국 택시 기사는 우리를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중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면 왜 그동안 제가 손을 떨며 번역기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지켜보기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정말 짜증날 정도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를 참아야 했고 너무 추워서 더 이상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카나는 요금을 더블로 주겠다고 협상을 해서 우리를 태워준 거라고 했죠. 그걸 들으면서 이런 시설에 택시 요금을 2배나 주고 타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짜증이 났지만 그저 빨리 숙소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도 숙소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관계자에게 들었을 때는 공항에서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서 계속 가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맵을 켜서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처음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요금을 더 받으려고 말이죠. 저는 카나에게 따져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소리를 왜 자기한테 시키냐며 싫다고 했어요. 택시비는 우리 동아리 공금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걸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택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였습니다. 내부에 타고 있었는데도 히터를 안 틀어주더군요.
번역 앱을 사용해 물었더니 기사는 손을 휘저으며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최악의 첫 도착을 하고 드디어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몸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런 추위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객실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지만 객실도 여전히 춥고 이불도 차가워서 그날 밤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봉사단체와 관련된 중국 남자가 우리 객실에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진행을 돕는 중국 정부의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잘 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걱정이라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어차피 실내에서 이루어지니 괜찮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신사적인 모습에 저는 믿기로 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얄미운 일본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니 그 사람에게 여기가 너무 좋다, 중국에 정말 오고 싶었다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에 일본 친구들이 중국에 오기 싫다고 얼마나 험담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은 저와 같은 이유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오후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봉사 대상은 중국의 노숙자들에게 건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러 왔으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실내에도 히터가 전혀 켜지지 않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중국 공무원 같은 관계자는 그럼 노숙자들이 너무 오래 머물게 되니까 버릇이 나빠진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고 그들이 더 편하게 지내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얼어서 입김으로 호흡 불어야 했죠. 일본 친구 둘이서는 딱 붙어 또 친절한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노숙자를 만나는 활동이 제일 싫다면서 어제 자는 내내 둘이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저러는 모습에 다시는 같이 오질 않아야겠다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봉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다시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카나에게 키를 달라고 말했죠. 카나가 키를 꺼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워주려고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주는데 그 떨어진 물건이 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참기 힘든 분노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물건을 손에 쥐자 뜨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바로 핫팩이었어요. 그걸 여태껏 자기들끼리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방에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자신들밖에 모르지 그런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치사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타지에서 우리나라로 온 이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발벗고 팁을 알려줬고 집에 초대해서 부모님이 밥도 몇 번 대접했어요. 그들이 혹여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매번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때 도움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일정을 앞당겨 그냥 당장 내일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지 알아봤고 다행히 숙소에 제 자리가 여유가 있어 한국 의료진들과 지낼 숙소로 내일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니 한 공간에 있는 순간도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게 느껴졌어요. 아마 또 진심이 아닌 얼굴로 사과를 하거나 답변을 할 게 뻔했거든요. 함께 있는 호텔방에서 저는 마치 독방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얼른 한국으로 가는 시간이 오기만 바랬죠. 저는 그래도 제가 내일 한국에 가게 됐다고 일정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 말해줬는데 그녀들은 역시 어쩜 좋아 피곤해서라며 영혼도 진심도 없는 걱정을 이어가더군요. 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택시를 불러 바로 공항으로 향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겁니다. 한국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한국의과봉사센터 대학생이 저를 안내해 주러 나온다고 해주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걸 말했거든요. 그러자 제가 걱정된다며 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선 도착해서 입국 심사도 한참이나 기다려서 진이 다 빠졌었는데 한국은 그냥 스쳐 지나듯 빠르게 심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공항 시설도 수준이 달랐죠. 공항의 시설을 사진 찍으며 너시나가 있는데 누군가가 혹시 메리제인이 맞냐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료 봉사자들이 공통적을 가지고 있는 배지를 보고 저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데리러 나온 여대생은 한나라며 유창하게 영어로 인사를 하더니 바로 이동할래 아님 뭐 먹어야 하니? 라며 좀 무뚝뚝한 말투로 묻더군요. 무표정의 그녀의 첫 인상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바로 숙소로 가자고 했죠. 같이 무언가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한나는 그럼 저쪽으로 나가서 택시 타고 가자라며 스마트폰만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조금 무례하게 느껴졌죠. 외부로 나가기 전에 갑자기 한나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세상의 패딩이었습니다. 그녀를 오해했던 게 창피하고 큰 감동을 받아 얼굴까지 붉어지더군요. 그녀는 잘 맞을지 모르겠어. 내 패딩인데 우리나라가 많이 춥거든. 너희 나라는 겨울도 따뜻하다며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는 또 왔다 뛰자 저거 타면 돼 가자. 라며 바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패딩을 입을 새도 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방금 전 스마트폰을 만진 게 택시를 예약하는 거였죠. 짐을 따로 넣을 수 있게 도와준 기사님은 아주 밝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중국에 도착해 택시를 잡았던 순간과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와 택시를 타서 한나와 드디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한나의 얼굴은 더 예쁜 외모였어요. 그녀는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 혹시 기분 나쁘게 느꼈다면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한 저도 기분이 상할 뻔했다고 말하려 하다가 그냥 패딩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만 전했죠. 그녀는 내가 잠을 별로 못 자서 정신이 없었어. 지금 30시간째 깨어있거든 이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녀는 의대생이지만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거기에 의료봉사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이런 게 날 성장하게 하니까 라고 하더군요. 한나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참 단단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숙소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 처음으로 가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거리에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빌딩 안에 사람들이 다 머문다는 게 서울이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우리가 머물 아파트에 도착했고 한나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가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 정말 불편했거든요. 한국은 깨끗한 바닥에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바닥에서 자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마 지저분할 수도 있는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늘 바닥에서 잘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태어나 한 번도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표정이 멍해졌죠. 한나는 우선 샤워부터 하고 오라고 저에게 말했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한나는 이불들로 제가 잘 자리를 이미 만들어 주었다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에 대해 제가 익숙하지 않을까봐 본인의 이불까지 깔아 마치 매트리스처럼 두껍게 만들어주려 노력한 걸 보니 그녀가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너가 덮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괜찮다 거절했는데 그녀는 한국은 겨울에도 집에선 더워서 다 반팔 입고 있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씻고 나온 저에게 자신의 로션과 마스크팩도 건네주었죠.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아도 저에게 단 한 번도 필요하냐고 권하지 않았던 일본 친구들과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면이었습니다. 한나가 3시간만 자고 일어나겠다고 하곤 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피곤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렇게 하라고 했고 바로 골아떨어진 그녀 옆자리에 저도 드디어 눕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그녀와 한 숙소를 쓰는 경험은 편안한 안심을 주었어요. 학교를 쭉 다녔던 사이였는데도 숨막힐 정도로 싫었던 사람들과 있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워본 바닥에서의 취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락한 경험이었어요. 바닥이 마치 난로처럼 뜨끈뜨끈해서 오히려 이불을 계속 덮고 있으니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날 바닥처럼 아주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한나가 보이질 않았어요. 오늘 의료활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녀가 보이질 않으니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제가 먹을 아침을 사서 온 거였죠. 그녀의 부지런함이 감탄스러웠습니다. 맛있게 그녀가 사다 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한나가 빌려준 패딩을 입은 채 버스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오늘 봉사는 서울역사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버스를 타고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한국의 교통 앱에서는 모두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경로까지 추천해주고 큰 길로만 갈 건지도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죠. 한국의 추위는 정말 살이 얼얼해질 정도로 추웠어요. 그래도 한나의 패딩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무슨 박스처럼 생긴 쉼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어요. 그곳은 이 날카로운 바람들을 막아주고 심지어 기다리는 의자에는 열선이 달려 앉으니 따뜻했습니다. 내부에 달린 모니터로는 버스가 밖에 오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지 심지어 그 버스들의 객석이 여유로운지 내부 사정도 나오는 놀라운 시스템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 있는데 1년 전부터 최첨단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뛰어날지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들은 빠르게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장소는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어요. 벌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줄이 서 있었고 곧 오픈하는 시간이 되었죠. 한국의 의료봉사팀과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그 안에는 저처럼 의대생도 있었고 교수급 의사도 있었죠. 외국 의료진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팀이 되어 함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우린 정말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죠. 그러고 무엇보다 서비스를 할 때 중국에서 할 때도 비싼 재료나 처치 재료들을 할 때마다 눈치를 주고 최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했는데 한국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풍족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엇보다 노숙인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그 의료 봉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봉사를 다닐 때마다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늘 상상해왔던 남을 돕는 의료 봉사를 하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냉소적인 태도에 내가 혼자 낭만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인 걸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세 나라가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한 건 저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일주일 꽉 채워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일정에 찾을만 없으면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일주일이 제가 머물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나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장소에 찾아가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나와 가던 대로 갔는데 다른 정류장에 내렸던 거죠. 지금 당장 가야 늦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길거리에 내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통역 앱을 사용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저도 그 앱을 통해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는 두 정거장을 더 가면 된다고 1분 후 도착하는 버스를 타면 된다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그는 제가 가는 곳을 재차 확인해주고 갈 길을 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아쉬웠어요. 그 남자가 알려준 버스가 저 멀리 보였고 저는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행색이 좀 추레해 보이는 한 할머니가 걸어오다가 넘어지며 가방에 담겼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저도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몸은 버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멈춰 서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지각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다며 눈을 질끈 감고 버스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한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할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했고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의 물건들을 주워 담았죠. 그 순간 버스 창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도 일부러 창 밖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이 어찌나 창피했는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니까요. 저는 제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살아왔고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저의 오만이고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 봉사에 조금 더 집중하자 싶어 애써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봉사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시간은 중국과는 다르게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루가 가는 게 아깝게 느껴졌죠. 마지막 봉사를 하던 날 만났던 한 분께서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줄 건 없다면서 붕어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줄 게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저는 너무나도 큰 걸 받은 기분이었죠. 아까워서 한 개도 먹기 어려웠으니까요. 한국에서 지냈던 일주일은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기간으로 기억될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동안 느낀 점은 한국에는 이런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도 많아서 의료 서비스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정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병원에서 이런 검진이나 치과, 검진이 처음인 분들도 꽤 많을 정도로 의료 혜택을 아예 못 받는 안타까운 수준이 많았거든요.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많은 빈도수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진들은 편견이나 차별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 말도 안 될 게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그랬고 일상생활에서는 심지어 외국에서 온 이방인인 저에게 더 친절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가면 반찬을 더 주거나 서점에서도 길을 함께 알려주러 따라와 주거나 대중교통에서도 사람들의 친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가다 어려움에 처하면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건 정말 수도 없이 몇 번을 목격했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에서 또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식사를 했던 시간들은 대부분 사 먹는 음식이 아닌 한나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었어요. 우리 숙소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나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하셨다며 정말 식탁 다리가 부러질 듯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다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나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나의 어머니는 한나의 친구면 다 내 딸이라고 하셨다며 한나가 통역해줬어요. 저는 저를 오래 안 사이도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게스트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가도 없이 잘 대해주는지 한나의 어머니는 매일 먹으러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거의 매일 그곳에 가서 한나와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참 특이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한 두 마디 정도만 나눈다면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조금만 더 있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하게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인지 알 거예요. 무심한 듯 해줄 건 다 해주면서도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참 묘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커가면서 사람인지라 타인에게 어떤 걸 해주면 저도 그만큼 바라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선뜻 나서는 게 어려워졌죠. 행여나 저에게 불이익의 상황이 의도치 않게 발생할까봐 그런 일을 애초에 없게 하려고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저는 봉사를 시작할 때도 이 전공을 택할 때도 분명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렇지 못하게 바뀌고 있는 제 모습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없이 따뜻한 모습을 제가 경험해보니 역시 따뜻한 마음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태어나 가장 추운 날들의 경험이었지만 또 가장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한국이 아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일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과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이후로는 예전처럼 지내긴 어려워. 지금은 간단히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아요.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자고 말이에요. 한나가 다니는 대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제가 겪고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다녀오라며 응원해 주셨죠.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뭐 한국에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고 살기 좋았던 점에 반한 것도 맞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길 결정한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의사이자 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바라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마음을 배워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꼭 한국이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당연히 이번에는 아주 두꺼운 패딩을 챙겨서 갈 생각이랍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더 춥다는 걸 저처럼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꼭 알고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